안녕하세요. 신은이 TV의 동생 신은아 비타민 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요즘 저희 언니가 혼자서 열일을 해가지고 제가 할미 언니한테 왔어요. 저도 너무 미안해가지고. 네. 아직 우리 한반도는 이제 휴전 상태이잖아요. 아직 맞아요. 남과 전쟁 북이 중이죠. 그쵸, 전쟁 중인데 한반도에서 전쟁이 진짜로 일어날 법했던 순간이 여러 번 있었다고 해가지고 사건을 다뤄보려고 오늘 카메라를 켰습니다. 맞습니다. 네. 가장 첫 번째 사건. 네. 저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온 국민이 알 법한 사건인데요. 김신조 일당 청와대 습격 사건입니다. 내래 박정희 뭐가지 따로 와서. 오늘 너무 잘한다. 북한은 왜 그런 사건이 없지? 그러게. 내래 정원이 목 따라 와서 이런 사람이 듣고 없지? 싶은 말인데. 참 남북한이 분단이 되어 있고 지금 휴전 상태고 전쟁 중이다 보니까 사건 하나가 터지면 남북한의 국민과 인민들이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죠. 그쵸. 네, 오늘 그런 걸 오늘 얘기하려고 북한 인민 아이들이 맞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 네. 이 김신조가 이런 발언을 해가지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때 충격의 도가니에 빠졌다고 해요. 근데 김신조뿐만 내려온 게 아니라 31명의 무장 공비들이 판문점을 통해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으로 들어왔는데요. 이들이 정말 어마무시한 거는요. 당시 겨울이어 가지고 언산이 눈에 덮였대요, 언니. 근데 눈 덮인 산을 파주에서부터 청와대까지 시속 12km로 달려왔대요. 이게 상상이나 됩니까? 근데 여러분? 북한에서도 이 얘기가 있는 게 북한에서는 더욱 전설적으로 이제 하는 거지. 아예 뭐 그 사람들이 눈만 먹고 뛰었다. 먹지도 않고 뛴다. 그리고 그 장군님께서 이제 뭔가 영혼을 후 불어넣어 주시면 이제 죽직법의 영혼을 딱 이제 불어넣어 주시면 이제 그분들이 이제 날라다니는 거지. 그래 그 김신조 사건에 대해서 그거 사실 망한 거잖아. 망한 거죠. 근데 북한에서는 일단 청와대까지 갔다는 게 이게 대박인 거야. 그쵸. 그러니까 그게 대박인 거예요. 근데 실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가 중앙당까지 들어온 대한민국이 그치. 대한민국에서는 무장공비나 이런 게 중앙당이나 저택 이런 데는 못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들어갔다는 거의 의미를 엄청나게 이제 부여하는 그런 사건이게 돼요. 이 사람들이 서울에 딱 들어오자마자 첫 관문이었죠. 자아문 초소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경찰관과 첫 총격전을 벌입니다. 여기서 총격전이 일어나가지고 우리나라 그 경찰관 2명이 아깝게 목숨을 잃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군 27명의 목숨을 또 앗아갑니다. 그리고 이 김신조 일당이 또 너무나 잔인무도한 거는 지나가던 시내버스죠. 민간인들이 타고 있는 시내버스에 폭탄과 총기를 난사해가지고 우리나라 민간인 버스에 타고 있던 7명이 또 사망하는 사건이었거든요. 정말 드라마, 영화에서 우리가 볼 법한 거죠. 실제는 그렇죠. 이제 작가들이나 감독, PD들이 열라 거짓말을 만들어가지고 상황을 만들어야만 일어날 수 있는 백주의 평화로운 시기인 것 같으나 절대로 평화롭지 않은. 그쵸. 참 그들은 어떤 교육을 받아서 그런 행동을 할까요? 눈 산행길을 12km에 달렸다는 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강도의 훈련을 받고 난파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대한민국 참 국방도 절대 약한 거는 아니죠. 여기서 총격전이 일어나가지고 결국 김신조 일당을 우리나라에서 진압을 했어요. 근데 김신조만 살아남고 나머지 뭐 몇 명은 북한으로 2명은 북한으로 돌아가고 나머지는 또 그 현장에서 사살이 됐다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절대 참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죠. 선포.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일명 실미도 부대, 684 부대가 이때 창설이 되고요. 그리고 이때 또 처음으로 한미 군사 합동 훈련, 을지 프리덤 가디언 그것 때문에 북한에서 또 난리였어. 이때 처음 시작이 됐죠. 6.25가 발발한 지도 70여 년이 흘렸잖아요, 벌써. 맞아요. 6.25를 바라보고 있는 이럴 때는 우리가 또 한 번 정도는 우리의 안위를 위해서 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요. 당장 전쟁이 일어나도 어색하지 않을 남과 북의 분위기가 고조됐었다고 해요. 일촉즉발이었던 상황이었는데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비밀리에 방북을 합니다. 김일성을 만난 거야, 언니. 진짜? 김일성을 만나가지고 그거 진짜 비밀리에. 몰랐는데, 북한에서.
그쵸, 몰랐죠. 근데 김일성이 처음 이때 사과를 합니다, 언니. 걔도 참 상상이나 됩니까? 진짜 이거? 부대하신 네. 아니 가랑이 불타고 날아다니시던 그러니까. 촉지 뽑으시던 우리 수련님께서 우짜시 남조선 게리들한테 사과를 하죠. 이후락 정보부장한테. 이분이 후라이를 잘 깎고 네, 김신조 일당 청와대 습격 사건은 극열 분자들이 음모하에 일어난 사건이다. 뭐 자기는 몰랐다 이거야? 그렇죠. 김일성이 이게 몰랐다는 거야? 몰랐다는 거죠. 오. 대한민국으로 돌아가면 박정희 대통령에게 미안하다고 꼭 전해주세요라는 말을 김일성이 직접 이후락 정보부장한테 전달을 한 거죠. 죽여도 된다? 뭐 이거야? 그러면? 그쵸. 니네 마음대로 해라. 그 일은 나랑 상관이 없는 일이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죠. 아, 그거 그러면서 진짜예요? 사과를 한 거예요. 네. 근데 옛날에 우리 보고 믿음은 충신을 낳고 무슨 충신은 뭐를 낳는다고 계속 교육하더니 좀 완전히 너무하구나. 너무하죠. 아니 세상에 북한에 무슨 그런 일당이 있을까봐. 근데 이때 그래도 전쟁이 일어날 법했는데 김일성이 그렇게 사과를 하면서 전쟁 분위기가 잠시 내려가고 박정희 대통령도 그때 사실 지금 그때도 대한민국이 건국 시기잖아요. 그쵸. 막새마을 어지러운 운동하고 시기죠. 지금 정말 어렵고 외화 한 푼이 귀한 시기인데 지금은 북한도 건국을 해야 되고 남한도 건국을 해야 되는 이 시기에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면 또 6.25보다 더 참담한 또 현실이 와요. 6.25 때는 그래도 조선시대 때 뭐 별로 뭐 박살 나도 별로 의미 없을 때였어. 잃을 게 없었으니까. 잃을 게 없을 때였는데 이때는 지금 서로가 잃으면 안 되는 기초를 다지고 있는 시기다 보니까 맞아. 윈윈 대통령들끼리. 그래서 그치. 이제 7.4 공동성명을 그때 체결을 하면서 평화조약에 들어가는 거죠. 네, 우리가 이제부터는 이런 행동 하지 말자. 이게 7.4 공동성명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제 서로 이제 청지를 하면 안 된다. 우리가 뭐 진짜 이제 백주 대낮에 이렇게 막 총사격을 하고 그러니까, 민간인에게 민간인 총구를 사상하고. 네 그런 거는 그 이후에는 없게 하자라는 취지로 이제 공동성명이 발표되긴 했는데 네, 한동안 그죠. 또 네, 평화 괜찮았죠? 분위기가 유지가 됐는데 2010년도에는 또 연평도 포격 도발이 일어났잖아요. 네, 그 사건은 뭐 그때 설미가 북한에 있었습니다. 어땠어요, 근데 언니 그때 분위기가? 감옥에 있었거든요.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데 사이렌이 울렸어. 사이렌이 울리면 일체 일하던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제 사이렌이 몇 번 울리는 게 있어요. 그렇게 하면 일을 도중에 다 내려놓고 교도소로 다 들어와야 돼요. 범죄자들이 다 입방이라는 걸 해요. 그럼 방 안에 가둬두는 거야? 방 안에 다 가둬두는 근데 거예요. 그랬다가 거기에 폭격이 떨어지면 어떡해? 그리고 방 안에 가둬서 폭격이 떨어져 죽는 게 낫지. 폭격이 바깥에서 폭격이 나서 자기들끼리 다 도망치면 범죄자들이 그 앞에 두만강인데 걸어서 4시간이면 두만강인데 회령이잖아. 절대 안 되지. 도저를 막기 위해서 지금 그렇지. 그래서 들어왔어. 근데 이게 뭐야 했는데 일단 막 다 들어가 막 그래서 막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오후에 무슨 회의를 하는 거야. 그 회의를 또 가는데 지금 남조선에서 도발을 했다는 거야. 북한을 도발을 해서 지금 우리는 전쟁 중에 들어가 있다는 거지. 이 지금 전쟁 태세, 준전시 상태를 선포하고 뭐 난리도 아닌 거지.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이 자기 집에 전 재산을 다 가지고 나가서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바에 최선 다해보자 이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재산을 잃을 게 없어. 바치면서 그러니까 잃을 게 원래 재산이 없잖아. 북한은 다 전 국가적 전 국민적인 소유잖아요. 그래서 나도 지금 생각해보면 계속 물음표인 게 그 사람들한테는 그 빵 팔던 사람 빵 가지고 가고 떡 팔던 사람도 떡을 가지고 갔대요. 인민군대 먹으라고. 그게 전부잖아,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떡이 오늘 그게 자산 미천이에요. 하긴 잃을 게 없으니까. 잃을 게 없는 사람이 용감한 거예요, 원래. 그래서 그때 그 이야기가 나오면서 북한 국민들 속에서 무슨 이야기가 났냐. 전쟁이 일어나면 잃을 건 한국이다. 왜냐면 한국은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대요. 근데 북한은 상황이 이랬었잖아요. 근데 한국은 어땠어요? 분위기가 되게 달랐죠. 저 2003년도에 오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 속상한 거는 우리나라의 그 민간 지역에 북한에서 폭탄을 투하하다 보니까 민간인이 사망을 했어요. 맞아요. 민간인이 사망한 것뿐만 아니라 이 재산 피해도 어마어마했거든요. 맞아요. 자산 피해도 어마어마했고요. 그리고 북한 쪽이 인명 피해가 더 많이 났습니다. 대한민국 반탄문 쿠션 딱 들어가고 딱 쓰면 딱 맞잖아. 그치. 근데 북한 거는 쿠션도 없고 뱅글뱅글 계속 돌아가. 그러고 앉았다 섰다를 반복하면서 총을 쏴야 되는데 이제 적중률이 잘 안 맞는 거지. 북한하랑 한국이랑은 전혀 틀리니까 한국에서는 딱 레이더 빛을 딱 대가지고 딱 쏘잖아요. 그치. 그래서 그때 연평도가 있고 북한에서 간부들이 엄청 깨졌어요. 인민들에게는 우리의 승리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 군에서는 엄청 깨졌던 게
한국이 이게 집합 속도 그 반응 속도가 너무 빨랐대요. 그러니까 북한은 항상 빨리빨리 했는데 북한이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대처 속도가 엄청나게 빨랐고 인명 피해도 한국도 많았지만 북한이 더 많았어요. 그때 당시 정말 전쟁이 일어날 법했는데 막 우리나라에서 폭격기를 항해도 1도에 막 돌리기까지 했었대요. 왜냐면 그랬다더라고. 당장 막 폭격해 버려가지고 정말 가겠다 막 이런 거지. 근데 그때 당시 정말 우리나라 국군이 공군이죠. 북한에 들어가서 폭격을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 미국에 있던 그 오바마 대통령 그리고 힐러리 국방부 장관이었죠. 그때 당시에는 그 사람들이 계속 몇 날 며칠 우리나라 대통령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안 된다 말들을 해가지고 겨우 그때 전쟁이 일어날 법했던 순간을 잠재우기는 했었죠. 근데 북한은 사실 이게 속상한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군인도 사망하고 민간인도 사망을 했죠. 끝까지 북한은 사과를 하지 않고 대한민국에서 먼저 폭탄을 쐈다. 그래서 우리는 그에 맞는 대응을 했을 뿐이다 해가지고 우리나라 그 국민들이 되게 아쉬웠던, 속상했던, 화가 났던 그런 사건이었죠. 없습니다. 누구나 다 소중한 거죠. 정말 일으킨 쪽이나 아니면 그걸 받아들이는 쪽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정말 손해인 것 같아요. 왜냐면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그러니까 생명을 생명. 우리가 잃어야 된다라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반복되면. 미래가 없어진다는 그 미래에 이제 미래가 가야 될 길이 이제 단축이 되거나 답보가 된다는 것에 너무 가슴 아픈 이런 것 같습니다. 6.25를 맞는 이 달에 네. 또 우리가 또 적중한 주제를 없었을까잉 고르지 않았나. 네, 여러분 오늘도 우리 내일도 평화로운 나날들을 보내길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네, 안녕.